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매주 월요일 미리 보는 증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때까지는 계속 오를 겁니다. 로봇 반도체 꼭 사세요 라는 내용으로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이제 종목 소개를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궁금해하는 이 시황의 분위기, 증시,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매일, 사실 이 증시에 대한 거는 매일 우리가 분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일주일 단위로 정도 끊어본다라고 하면은 향후 그 한 주에 투자 모멘텀이라든지 투자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증시를 본다는 건 국내 증시보다 어떤 증시를 봐야 됩니까? 해외 증시에 대한 분석을 좀 우선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부터 해서 국내까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를 먼저 봐야겠죠. 지난주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이슈가 나와주고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이슈와 함께 증시 자체는 뭐였다? 약세, 뭐 정확하게 좀 하락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중 모멘텀 중 하나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유가와 고달러 탓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사우디가 이제 뭐 했습니까? 사우디가 이제 석유에 대한 부분, 이런 원유 감산 연장을 하게 되면서 이 지금 국제 유가가 지속적인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 역시도 증시의 악재로서 지금 작용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최근에 또 뭐예요? 중국이 이제 애플, 아이폰 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애플과 같은 이 기술주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제 이 하락세로 연결이 되면서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속적인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도 나와주면서 어찌됐든 지난주 자체는 뭐가 됐어요? 그냥 약세, 사실 혼재였다고 하지만 약세 정도로 표현한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약세였다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번 주에는 과연 이 약세를 이겨낼 것인가를 봤을 때 이번 주 이슈적인 부분도 좀 봐야겠죠? 이슈적인 부분 봐야 되는데, 지금 이번 주에 여러분들 집중해볼 만한 이슈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제 CPI, 이제 CPI 지수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유가의 인플레 우려도 커지다 보니까 당장 증시 자체를 상방으로서 좀 분위기 전환할 수 있는 것은 뭐다?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달렸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CPI 지수를 발표한다 하더라도 증시 자체가 반등한다 라고 좀 상승한다 라고 좀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보면은 이 CPI 지수가 예상치가 몇 퍼센트가 3.6%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다시피 언제 우리가 전월 대비해서는 상승하는 부분이죠. 전월 대비해서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예측치만큼, 일단 예측치 이상 나와준다라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악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예측치 정도만큼 나와준다 하더라도 사실 이것이 호재로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어떤 이 드라마틱한 모습이 나와줘야 되느냐? 적어도 정말로 과거 여기서 예측했던, 전월 대비 예측했던 3.3% 아래로 날아와 줬을 때 증시의 이번 한 주 좀 아름다운 상승이라든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예측치를 그 예측치 정도만 나와준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국제 유가죠. 유가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인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가지고 왔는데, 저는 일단 차트를 보면서도 증시를 많이 대응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증시 역시도 차트가 굉장히 어느 정도 잘 맞습니다. 물론 제가 차트론자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지속적인 저항대를 맞았던 구간대가 대략적으로 한 84.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이 구간이죠. 그래서 84달러 정도, 그냥 좀 넘는 85달러 정도가 지금까지는 저항대였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구간대를 지금 어떻게 해요? 돌파를 해버리죠.
우리 과거에도 이제 87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이 유가 자체도 이제 안정이 되어줘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시장의 상방을 예상할 수 있는데 지금 유가의 차트적인 흐름, 사실 국제적인 정서보다도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뭐가 나와야 돼요? 이미 추세가 살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지금 존재하는 만큼 어찌됐든 이번 한 주는 뭐가 되느냐? 리스크가 굉장히 큰 한 주가 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제가 보는 관점은 90달러 정도, 아마 이제 90달러 정도는 찍어줬을 때, 사실 이거 돌파한다고 하면은 보수적으로 여러분들 현금을 좀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아마 돌파를 한다고 했을 때는 증시가 다이렉트 하방으로 밀리진 않는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점진적인 하락 추세를 잡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지금 90달러를 돌파하는지를 좀 봐야 되겠지만 아마 돌파를 못한다는 가정하에 아마 이제 유가가 이제 90달러 정도 찍었을 때, 그쯤부터 하방 추세를 좀 잡았을 때, 그쯤부터 우리는 다시 증시에 좀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차트, 우리가 한 주를 본다라는 건 주봉을 봐야겠죠. 전체적인 이 해외 증시, 뉴욕 증시의 차트를 본다 했을 때도, 자, 다우존스 주봉상입니다. 자, 다우존스 이제 주봉상 차트고요. 여러분들 보다시피 대략적으로 지금 이 35,000이라는 선이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저항대로서 자리를 잡고 있죠. 근데 지금 지난주에 딱 보면은 35,000원이라서는 저항을 맞고 지금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2평대를 봤을 때 지켜주는 구간, 이 22평대가 타고 가주면서 꼬리를 달아주는 걸 본다라고 하면은 저가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고 22평, 이 한 34,000 정도는 지켜주지 않을까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다우존스의 차트를 봤을 때도 뭐가 된다. 일봉상 흐름을 봤을 때도 뭐가 되냐고 하면은 이게 아니죠. 이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일봉상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저항을 맞고 뭐예요? 저항을 맞고 죽었다가 돌파하고 다시 저항을 맞고 들어오죠.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살짝 지금 재돌파가 나오긴 했지만 62평대를 지금 맞고 저항 맞는 자리다 보니까 전 다시 이 안으로 이번 주는 여기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보는 관점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일단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이 저항 돌파 22평 지켜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일봉상 흐름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구간대, 이번 주는 여기서 놀아주면서 다음 주부터 좀 돌파가 나와주고, 아마 이제 유가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90달러는 돌파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아마 이번 주는 90달러를 들이박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 박아주면서 이제 90달러에서 저항 맞고 다시 빠질 때 여기서 다시 상승으로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추세가 나오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본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주봉을 봤을 때 뭐가 나옵니까? 저항이죠. 저항, 그 다음에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도 뭐예요? 저항을 맞는 자리라는 거예요. 저항을 맞는 자리면서 동시에 얘 같은 경우는 이격도도 많이 벌어져 있어요. 이격도도 벌어져 있는 상태고, 2평대를 본다 하더라도 뭐예요? 자, 2평대 같은 경우는 심지어 바로 저항,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도 62평이라 했죠. 아까 62평과 바로 저항 맞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럼 아마 이 62평과 이 구간 저항을 만든다라는 거는 추가적인 조정까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우존스라든지 나스닥 뿐만 아니라 지금 S&P 500 같은 경우도 본다라고 하면은 S&P 500도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게 저항을 막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저항을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다 보니까 지금 또 역시나 저항을 맞는 자리.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서 지금 본다라고 하면은 일봉상 흐름을 봤을 때도 아까 나스닥과 비슷한 게 뭐예요? 62평대 때려 맞으면서 저항을 맞죠. 그러니까 지금 결론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미국 증시의 차트, 일단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이슈만 본다 하더라도 CPI 지수가 진짜 아무리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3.3%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뭐예요? 기술적인 반등, 이런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유가 같은 경우도 사실 차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90달러까지는 뭐 해야 된다? 최소한 열어둬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구간대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당장 이번 주는 뭐가 됩니까? 미 증시, 전체적인 증시 상방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차트를 봤을 때도 뭐가 된다? 이 모든 차트들이 저항을 맞고
죽는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약세, 강세보다는 약세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국내 증시 역시도 강한 상승세를 끄집어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자, 그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가 지난 한 주 이슈가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제 로봇주였죠. 로봇주가 이제 무더기 신고가, 여러분 알다시피 삼성의 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사실상은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AI 반도체부터 해서 로봇으로 다시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삼성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사실 지난 한 주는 로봇주들만 좀 강하게 가는 그런 시장이었다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실질적인 수급을 본다 하더라도 지난 한 주 외국인이 뭐합니까? 지난 한 주 외국인 같은 경우는 중형주, 전기전자 이런 쪽으로서 강한 매수가 나와주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기계장비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게 보이면서 전체적인 반도체라든지 뭐가 된다? 로봇 쪽으로서의 이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는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코스피 같은 경우 사실 코스피가 아니죠.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게 전체적인 수급이 뭐 거의 골고루 해. 어떤 특정 섹터에 몰려있다기보다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그냥 뭐 크게 어느 특정한 업종군의 과한 매수 포지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지켜봐야 되는 거는 지난주 이 로봇에서의 강한 이 수급이 어디서 들어왔다, 외국인에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번 주에도 로봇이 한번 이게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차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은, 자,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이게 주봉입니다. 뭐가 나오느냐? 자, 저항이 나옵니다. 저항. 그 다음에 이제 지지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저항, 그 다음에 지지 구간은 또 저항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가 주봉상 봤을 때 2600이 저항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여기서 뚫기보다는 뭐 이슈가 없다라고 미국 증시도 못 받쳐준다면 뚫기는 힘들겠죠. 그럼 사실 하방으로 좀 열려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럼 이번 한 주에는 2500포인트 정도까지도 한번 열려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조정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일봉상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가 나오게 되느냐? 자, 역시나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62평대 저항을 맞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구간대가 여러분들 상승 추세. 코스피가 상승 추세대를 지키면서 다시 치고 가는 걸 봤을 때는 이번 한 주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방 추세 연결하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모아가면서 아무래도 강한 상승보다는 하방, 좀 약세장이 좀 예상되는 구간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여기서 또 번외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앞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 때문이냐라고 하면은 이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봤을 때 저항 지지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아직 저항까지 950포인트까지 위로 열린 자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지 이거 2평대를 다 차주고 상승 추세 다 차왔을 때는 지지도 잘 받고 있는 추세고요. 특히나 지금 코스닥의 이 일봉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자리가 뭡니까? 저항, 그 다음에 돌파하면서 다시 안착을 하는데, 안착하는 자리가 62평과 저항대, 이전의 저항대를 딱 터치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뭐가 되냐고 하면요,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이 커요. 그러면서 이 강한 양봉으로 돌파를 했다라는 거는 아마 이번 주는 코스닥 업종, 코스피보다 코스닥 업종에서의 상승세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국내 증시는 어디를 보는 게 낫다. 지금은 코스피보다는 아마 코스닥 위주의 저가형 스낵 종목들의 움직임이 더 예상이 되는 그런 시장이다. 이번 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나 제가 이제 레인보우 아까 이제 앞에 이번 한 주를 로봇 반도체를 사세요. 아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때까지는 오를 겁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 했어요? 정말로 이 코스닥 증시가 상승하게,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모든 해외 증시를 봤을 땐 코스닥 증시 상승이 제일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난 한 주 동안 이
지난 한 주 동안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 1위가 뭐냐?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금 외국인이 이빠이 끌어 모았다라는 거는 이번 주에 차익을 하든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지금 또 뭐가 돼요? 이 신고가 패턴이죠. 그러니까 신고가 패턴은요,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신고가 패턴은 1차적으로요. 여기 보면은 5위평이 따라갑니다. 5위평. 그러니까 5위평이 무너지는 순간에 이렇게 같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5위평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뭐가 된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계속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보면 되느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일 이동 평균선대를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번 주 한 주 역시도 뭐가 될 확률이 크다? 로봇 관련되는 종목들의 상승세가 나와줄 확률이 크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로봇 반도체 이런 쪽으로는 아마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늘 올라간 종목, 제가 이렇게 올라간 종목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승이 결국 로봇 반도체 관련되는 업종 섹터들의 이 저가 매수의 또 기회로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개인적으로 보수적인 접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동시에 이제 만약에 내가 굳이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로봇 반도체 쪽으로서도 한 섹터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내가 그럼에도 무슨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해달라 했어요. 이렇게 영상의 하단에 보시면요, 제가 링크를 남겨 놓을 거예요.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실시간 단타 참여하기가 생겨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100% 무료로 맨날 매수 매도까지 다 사인을 드리는, 종목 추천까지 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들어오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입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